자, 지금부터 유치권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유치권은 우리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에. 보면은 5항에 보니까요. 매수인,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공사대금이 진성 유치권이면은 부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유치권의 법령 4개 봅니다. 37번에. 자, 1번은 유치권 내용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를, 그래도 공사대금 한 사람은, 공사비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 할 수 있는데, 민법 321조는요, 변제받을까지 그 권리를 전부의,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야기는 10세대의 공사를 했는데 한 세대에 점유하면서 나머지 9세대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요구입니다. 민법 328조 줄집니다.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깨진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를 낙찰받으면 좋다. 자, 유치권의 서명 요건 5가지.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존재된다. 그래서 이제 예로 부산의 경매인데 서울의 공사된 가지고 떠들기는 어렵다. 피담보 견연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도된다. 이 변제기라고 하는 거는 경매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 경매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경매 전에 절반 되고 경매되고 나서 절반 공사 완료되고 그건 안 됩니다. 유치권 성립할 수 없어요. 자, 유치권자가 점유죠. 요거는 점유권 이거는 원래는 경매 전입니다. 경매 전, 임의경매 이런 거죠.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뭐 이런 거 전에 이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경매가 되고 집행관이 가고 감정평가서가 가고 1차가 되고 하면 1차 되면 벌써 한 7개월, 6개월 됩니다. 6개월 지나서 여러분 가거든요. 여태 가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유를 여태부터 하면 좋은데 경매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 집행관의 조사서,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 집행관의 요때 보통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언급이 돼야 되겠다. 최소한도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세콤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됩니다. 간접 점유. 근데 직원이 상조하듯이 하든지 세콤에 맡기든지 자우지간 점유를 해야 되겠다.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점유를 잘하고 계셔야 되지 집행관 갈 때만 점유하고 그 다음에 비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집니다. 자, 4번 채권이 타인의 물건, 자기 물건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공사대금. 그 다음에 은행에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은행에 대출받는다고 유치권 배제 특약을 제출하고 뭐 유치권 주하고 그건 엇박자죠. 그럴 때는 안 되겠다. 자, 유치권의 소멸 원인은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 그래서 거의 90%가 여기서 다 깨져. 점유 상실 때문에 다 깨집니다. 판결문 보면은. 자, 39번입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되어 임대를 했는데 유치권 소송에 피고가 됐다. 자, 우리 수강생이 이 낙찰을 받아요. 오피스텔. 잔금 치렀어요. 치르고 2010에 431 봅니다. 임대까지 나왔는데 피고가 됐어요. 야, 니 유치권 4,300 내놔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고 이랬더니 자, 봅니다. 이 오피스텔 같이 받았어요. 낙찰을 받을 당시에 밑에 보면은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를 무시하고, 유치권 신고 무시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잔금 치렀어요. 잔금 납부했어요. 임대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밑에 걔가 원고고 피고가 됐어요. 그래서 4,300 달라고 이제 피고가 됐는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하면은 보통 우리가 권리 부도서 상담 수수료가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주고 상담을 해라. 안 그러면은 변호사나 가든지.
변호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 최소, 아무리 잘 알면 330. 그럼 보통 거면 550 들어간다. 유치권 같은 거. 550. 그럼 내한테 상담하면 그래도 50만원 봐야 된다. 수강료는 40만인데 뭐 할래 했더니 수강해. 좋다. 그럼 수강해라. 요거를 복사를 해봐요. 법원 가서. 이 뭡니까, 이거? 요거. 현황으로 나왔어. 자, 이거를 법원 가서 원본을 복사를 해봐라. 세 번이나 갔는데, 점유를 606호에 임차인이 점유한다. 606호에. 나왔죠? 아까, 뭐, 건설회사가 아니죠? 300만원 주고, 월세 주고, 뭐, 이렇게 주고라고 이때 했는데, 요거를 법원에 제출해라. 답변서에 첨부해서. 판사님, 존경하는 판사님, 현황조사서에 집행관이 쓴 현황조사서에 점유를 이 친구가 하고 있고 606호에 하고 있고 506호인가 하고 있고 요게 이 양반은 점유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치권이 성립합니까? 걔네 고마 뒷나본께네 치아서 넣었다. 답은 끝났겠죠? 점유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하나 수강생 한 명 받고 찌는 500만원 버리고 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0번 봅니다. 자, 이게 신축 공장입니다. 공사대금 7억 7,500 도급공사를 100% 완료하고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전액 패소당한 경우입니다. 왜냐? 12에 200번을 보면요. 이 공장인데 공사를 했대요. 직원이 왔어요. 아까 이야기가 한 들어보니까 공사를 다 했습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자, 이런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에 자기들이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했고, 지금 경매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대금 7억 7,500을 주장 중입니다. 해서 내가 딱 보니까,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느낌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봤죠. 현황조사서를 딱 보니까, 우리 쭉 읽어보니까, 여기 유치권 점유자, 7억 7천만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현수막도 있고, 뭐 짜고, 뭐 잘하고 있는데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온 시간은 언제나 하면은, 아마 요때쯤 왔어요. 요때쯤. 우리 학원에 왔어요. 지금도 점유 잘하지 한께는 안 하고 철수하고 없대요. 에? 철수하고 없어. 너 큰일 났다. 7억 7,500 뛰게 생겼다. 내가 낙찰 받으면 나 10원도 안 준다.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척이라도 해라. 지금 벌써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보고 있을 건데, 아이고, 점유 안 하구나. 그러면은, 요거 낙찰 받은 사람은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알겠어요? 7억 7,500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주죠? 그럼 자기가 방을 한다고. 사진을 매일 찍는다든지 동영상도 막 해가지고 점유를 안 했습니다. 내가 이때 막 답사를 가는데 점유 안 하고 뭐 짜고 잔금 넣을 때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 이래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점유를 보통 한 열흘 정도 이탈하면은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빨리 하락했는데 결국 나중에 뒤에 물어보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임대나 낙찰자가 이 낙찰자입니다. 이 사람이 했어요. 했는데 얘가 졌어요. 여기가 법에서 져고 항소했는데 기각 당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7억 7,500 뛰다. 공사 부실해 해주고. 자,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건설업체에서 소유자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낙찰자 받아야 되는데 자기 단도를 못해서 이제 건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경매를 배워야 돼.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 그냥 있다. 자, 41번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4만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대 27억 감주도 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현황조사서에 언급이 없어가지고 패소했다. 자, 이거 봅니다. 판결문 봅니다. 뒤에 봅니다. 뒤에 18페이지에 매각부에서의 채무자 소유자 점유 해정하고 확인하니까 빈집이더라. 이만 빈집이다. 그죠? 빈집이더라. 그럼 깨지지 뭐. 아시겠어요? 아파트 시아파트 공사해놔놓고 이게 8세대입니다. 8세대 해놔놓고 집행관이 갔을 때 이렇게 딱 답을 좁히니까 깨지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낙찰자라고 싸움 붙었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기입 등기가 완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익이 딱 진행되고 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서 뭐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점유자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 자, 이 무슨 말이죠? 경매가 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자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유는 경매되기 전부터 해야 돼. 원래 되기 전에 점유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경매니까 우리는 뭐 7개월, 8개월 뒤에 보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을 하기가 개당 좌서가 주장합니다. 늦게라도 거기라도 있는가 보는데 그게 없다 하면 깨진다. 그게 27억을 공사하고 유치권을 주장을 해도 27억 못 받았으니까 요 소장님 어찌 됐습니까? 큰일 났죠, 그죠? 회사에 폐를 끼잖아요. 폐를 27억을 받으시는데 불구하고 못 받았다. 낙찰자만 좋은 시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거꾸로 현대건설은 이거 써놨네. 내화문에서요. 현관문에 현대건설이 응암 7구역 재개발 정비조합부터 공사령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고문이 딱 붙어있고 키도 가 있더라. 그럼 그거는 성립하는 거죠. 거꾸로. 자, 43번. 반포동에 아파트가 움직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2억을 투자해서 34억을 번 서초구 아파트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낙찰 받아요. 10억 8,300에. 받아갖고 현재 시세에 34억이나 지금은 40억 되겠죠. 된 사례인데 전세는 한 25억 그 당시에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판결문까지 있어요. 성립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에 3288 성립한다. 판결문까지 있는데도 깨졌다. 왜 깨졌느냐? 14에 32886의 1번.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반포동에 이렇게 아파트가, 서초구의 반포동 아파트가 전용이 크다, 그죠? 77개. 아, 되게 크네. 자, 요게 미납이 되고, 누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뭐 40억 주인장 됐다 말인데, 자, 여기 보면은 유치권자가요, 유치권 신고했어요. 주식회사, 건설회사에서 13억, 또 서울고법에 확정 판결이 있다. 판결문 참조라. 자, 이러면 여러분 못 들어가잖아, 겁이 나서. 그죠? 못 들어갑니다. 13억, 뭐, 확정 고법에 판결이 있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502호에, 집행관이 갔을 때 뭐라고 써놨는가?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집행관이 갔을 때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502호에, 집행관이 가죠. 세부인을 갔네. 갔는데, 여기 502호에, 투 물건에 502호에 보니까, 누가 점유하더냐? 502호에. 뭐, 502호 많은데, 박씨가 있더라, 뭐, 이런다. 박씨, 왕씨, 뭐, 이렇게 해서 점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권 부동산 500여에 두 분 방문했는데, 폐문부재, 알리고, 이런 아무런 해놓고 500여는 전입된 사람만 있더라. 장씨. 있고, 박씨 있고, 박씨, 뭐, 방씨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확정 판결이 있다. 확정 판결. 서울지방법원에 유치권 신고 서울고법에 이렇게 판결이 있더라. 나으니까 고법이죠. 판결이 있더라고 했는데, 실제로 점유는, 이 점유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점유가 지금 현재? 요게 뭐,
좀 그렇죠.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직원이면은, 직원이 점유하면은 또 요즘에 누가 직원이더라 그러면 할 말 없죠. 직원이 법인인데 종업원이 우리가 유치권 10매덕 받기 위해서 확정 판결 받아갖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건데, 알아보니까 이 법인이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 종업원도 아니고 조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 붙습니다. 싸움 붙어요. 그래서 2억을 투자해서 이겼다면 이겼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유치권자가 신고한 승소 판결심도 검토 저가의 10억의 낙찰을 받고 대출을 고의받았대요. 대출을. 그러고 낙찰자가 인도신청했으나 기각돼가지고 우리 낙찰자가 인도신청했죠. 기각됐어요. 그러고 2심 항고에서 접수해서 바로 인용이 되고 등등 해서 결국은 점유하지 않았다는 항고유서를 접수해서 바로 인용이 잘 돼가지고 강제집행 하라니까 져서 또 재항고를 했지만은 결국 낙찰자가 승소해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임대를 했다면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서 동의도 없었고 점유도 안 했고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이겼다. 그래서 유치권 승소 판결이 있어도요 이런 겁니다.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업자가 누구한테 소송 겁니까? 주로 이런 경우에 주로 요 걸죠. 공사 내놔죠. 그럼 뭐 법정에 변론기일에 안 나옵니다. 무변론돼 무변론 성소돼 버려요. 안 나오니까 피고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원고 그대로 확정내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런 사건이 지금 말하면 그런 게 많아요. 이 보면은 옛날에 공을 다 받았는데 이제 뭐 저기도 짜고 네가 막 소송 걸어봐라 나 안 나갈게 성소하는 거죠. 뭐 그래갖고 이제 있다네.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유권 신고가 됐는데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34억이 아니라 뭐 40억 50억 하겠다 내가 볼 때. 자 돈을 벌다.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도 잘 찾아보고 또 한 번 더 봅니다. 낙찰된 서초구 아파트인데 유치권 신고에 유치권 배신자가 제수가 되었다. 그죠? 일단 현황 조사서에 법인 유치권 신고자 언급사항이 없고 집행관이 사진 촬영한 경우도 없으면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봐 유치권성이 어렵다. 낙찰이라고 대출도 잘 된다. 자 봅니다. 서초구 반포동 유치권 신고됐어요. 그런데 20에 101356을 보면은 신고는 법인이 1억 7,600이 됐는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됐다. 20에 101356 20에 101356 봅니다. 자, 요 보면요. 서초구 아르데빌인데, 요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반포동에 전용이 60평이고 18억짜리가 12억에 낙찰됩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두 달 전에 낙찰됐어요. 그 당시에 유치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법인에서 1억 7,600 정도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여기서 경매는 데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접수를 해줍니다. 접수를. 근데 보통은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접수했다 하면은 거의 다 성립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내가 볼 때. 거의 90%예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그러면 점유율 잘하는가 봅니다. 자, 잘 읽으세요. 주식회사 SK입니다. SK. 이게가 뭘 본다고요? 요거. 현황 조사서에 있는 거 봅니다. 두 분 같죠? 기타 점유해가지고, 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신풍건설 대표라고, 뭐, 있더라. 불상에 남자가 있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럼 집행관이 두 분이나 갔는데, 이 정도에까지도 법인이 유치권을 주장한 이런 사람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볼 때 깨지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낙산 잘 됐다 합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45분에 보면은, 반포동에 내나 같은 위층입니다. 3층. 이건 3층인데 18억짜리 8억에 받아요. 아주 싸게 받았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받았는데 결국은 소송을 해보니까 이겼고요. 아파트 인도할 때까지 월 450만 원을 지급하라 하는 낙찰자 승소 판결문이 나오더라. 낙찰을 받고 경락장금대출 5억 5,800도 받았다. 자, 여기도 유치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리 받았습니다. 낙찰을. 8억에 받고, 낙찰을 받고, 대출을 5억 5,800, 지도 한 3억도 안 내요. 자기 장 한 3억 들어갔고, 그럼 소송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판결문 오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할 때까지 공짜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주장해도 지는 공짜 지금 쓰고 있죠. 너무 아파트를. 그럼 뭐 낙찰자가 못 쓰니까 월세는 주라. 월세 안 달라면 얼마나 450만 원 정도는 최소 주라. 비싸죠, 그죠? 10달러에서 4,500 줘야 되니까 그것도 또 만만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지료까지 다 주라고 나오더라. 그죠? 봐봐, 이 8억, 이 사람 더 싸게 샀네. 8억 500에 샀고, 위에는 얼마 샀습니까? 10억에 샀고. 그죠? 똑같은 층입니다. 층만 다르지. 이거는 2층이고, 밑에 거는 3층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승소 판결이 있어도 무변론 선고된 건지, 무변론. 소유자가 참소 안 하면 뭐, 그냥 깨지는 거죠. 그죠? 낙찰, 뭐고 이기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자, 47번. 47번도 우리 제자입니다. 대학원에, 경남대학원의 부동산 법무학과 제자인데, 10억짜리를 3억 8,400에 받아요. 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데, 연립주택 3억 8천을 낙찰받고 5, 6억 벌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판결문 우리, 여기 학원에 669번, 이거 보시면은 자료실에 가면은 이게 자유 게시판인가 보면 여기 판결문이 있고요. 결론은 요래. 어떤 결론이 그러면은 유치권 신고가 뭐 이 신고대사입니다. 종합조경회사에서 9억 8천. 뭐 신고대사가 뭐 11억 뭐 이런 겁니다. 그게 합치면은 이게 뭐 한 30억 가까이 돼요. 이 금액이 큽니다.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이유는 보니까 이네 뭐냐 그러면 자, 공매에 가서 요거를 넣고 위에 거를 선택해갖고 해도 좋을 겁니다. 보통 나옵니다. 자, 요거죠. 요건데 수강생이 이제 이게 우리 의창구 팔룡동에 3억 5천 떨어지니까 10억짜리가 낙찰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데 이게 이제 프라임 하우스라고 차원에 이 지하도 있고 1층, 2층 이렇게 이제 전유 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땅이 굉장하죠. 땅이 100평입니다. 대지분 지분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10억짜리인데 이게 왜 깨진다 그러면은 이게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치권이 뭐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도장회사, 그 다음에 싱크대가 2억, 다보스라고 하는 싱크대사가 2억 7천이라고 막 세 군데 들어왔는데 깨진 거는 건물 등기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결론에 판결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압류되고 나면 공매공고 그런 거 있죠. 옛날에는 공매공고 없어요. 여기 2012년도 생겼거든요. 신설된 건데, 옛날에는 이게 없고 그냥 압류돼요, 압류. 의창구청에서 압류됐는데, 이게 금액이 없는데, 이게 13억짜리입니다. 의창구에서 지도시장에서 안 했다고 13억이 압류돼야지. 자, 근데, 이 세 군데에서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3개월 뒤에 가압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압류하면서요, 점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세콤에다가 맡겼습니다. 간접 점유. 자, 됐어요. 근데, 이 공매에 이렇게 이제 창원시 의창구에서 압류된 거는요,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발생 이후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 이후에 점유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이전에 점유했는데 이후에 점유했다. 깨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의경매되고 점유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임의경매하고 점유. 임의경매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점유하다가 경매되고 뭐 2달 뒤에 세콤에다가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저쪽 판사가 변호사가 저쪽에 조경에서 있는데 유치권 주장자의 변호사가, 자, 우리 압류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압류가 있는데 한 3개월 뒤에 날짜를 잡았어요. 그 압류하면서 거기다 점유도 하고 키도 받고 점유도 하고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낙찰자의 변호사가 말 잘했다. 뭐 압류되고 나서 점유했다고? 그러면 압류 처분 금지 효력 발생 이후에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이거. 깨진 거야. 나한테 물어봤으면은 같은 말이라도 효력 발생 압류되기 3개월 전부터 점유를 6개월 했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간접 점유로 바꿨다. 경배사에 세콤이나 캡스인데 넘가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라도 말이 벌써 틀려버렸어. 그게 이제 지 스스로 고마워 인정해버린 답변서인데 여기는 뭐 알았다 하고 깨진 거 이해가시죠? 자, 성소 판결문은 우리 학원에도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48번. 서구 안남동에 이게 이제 찜질방인데 큰 대형 찜질방입니다. 요게 7.63평에 점유해요. 공사를 5개 한 사람이. 이거 안 됩니다. 500평에 7.63평 조그맣게 점유해가지고 유치권 주장한 거는 그거는 하나만 합니다. 알겠죠? 안 써도 돼. 낙찰자가 좋다. 그거는 뭐 7.15평 그거는 나 안 쓰겠다. 니가 써라 그러면 뭐. 쓰고 니가 뭐 관리비는 잘 내놔고 해라. 그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뭐 5년 10년 가면 힘이 없잖아 지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점유를 해도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전체를. 그러면 여러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그것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치권자 일부만 점유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자, 49번. 이제 지금부터 이제 풀입니다. 가평에 다가구가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많이 들었죠? 4억 5천에 들었는데 202호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점유하면서 다투어도 된다. 아까 했죠? 7.6평 요것만 점유하면은 거기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로 202호만 나는 점유한다 하면 201호, 101호, 201호, 102호 뭐 이런 데는 점유 안 돼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자 이거 2019년도부터 2200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 뭐 101호, 202호는 공실이고 101호, 102호, 302호는 채무자 소유자의 지분에 쓰고 짜고 샀는데 조금 애매한 거는 아까 우리 민법에 아까 보면은 점유의 그 불가분성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만 점유하면서 나머지도 점유할 수 있다. 그런 또 조항도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유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니는 202호만 점유하니까 205만큼 이제 이렇게 또 낙찰자가 또 한번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에 4488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크죠, 그죠?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488 보면은 가평에, 그죠? 가평에 뭐 다가구 원룸이라고 했는데 원룸입니다. 건물은 전부고 토지는 지부이다. 토지는 지부이다. 지분을 보면은 주로가 목장용지, 지분이네. 그죠? 지분이 막 들어오네, 그죠? 도로도 지분이고, 주로 이 도로 쪽이네. 잔잔한 게 주로 도로 쪽입니다, 도로. 그죠? 도로가 많은데, 도로가 지분이고, 진짜배기는 요 192평은 지분이 아닙니다. 그죠? 지분 아니고. 그래서 도로가 지분이라서,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분은 아니다 봅니다. 도로가 전부 다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지부이라서 대출 반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 지구에서 문제 없고, 건물이, 여 보면은, 1, 2, 3층. 1, 2, 3층에 거의 한 180평에 8억 정도 되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2층에 절반을 뭐 202호를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것 같는데. 그래서 유치권 여기 보면은 이제 현황 조합서를 보니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202호 전부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뭐 해놨어요. 2억 5천을 받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점유하면서 있다. 그런데, 뭐 하여튼 보시고, 이게 아까 근자에 의하면, 202호에 의하면은, 요거는 공실이고, 회사 직원이 쓰고 있고, 그럼 요거는 202호하고 요건 같이 내 쓴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면 좀 불리해지고. 하여튼 2억 5천에 대해서는 조금 시비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시고는 해보셔도 되겠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면은 신축 아파트 시공사, 아까 행거다죠. 행거다. 요거는 다시 더블 됐네요. 행거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진주시에 이 23억이 11억이 됩니다. 되는데 11억의 낙찰자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땅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보면요, 한 7, 8억을 달라고 한 사람이죠. 자, 이런 겁니다. 요건 어떤 색깔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는데 특파기 한다고 한 7억 정도.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있고, 건물을 신축해서 한 8억 정도. 이 둘 다가 당하게 됐어요. 경매가 당하니까. 그래서 건물 신축한 사람이, 건물 신축한 사람이 낙찰받습니다. 받으니까 토지 유치권 주고 싶다, 주고 싶지 않다. 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붙는 겁니다. 자, 붙는데 문제는요, 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이제 인도명령 해가지고 기각 당합니다. 우리 땅 낙찰자가, 건물 건축업자가 기각을 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2심, 3심 가는데, 이게 뭐, 2014년 5월 19일에 경매되고 짜고 7월 달에 기각을, 인도명령 기각을 당하고, 이게 1심이죠. 그 다음에 2심, 3심에 갔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더라고. 적시항고하고 기각을 당해가지고 1심에서, 기각을 당해가지고 적시항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게 적시항고하면 2심이 되거든요. 2심 되고 3심까지 가는데 이 기간이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대법원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토지 낙찰한 사람이, 토지 공사한 사람이 한 7, 8억을 손해본 거예요. 건물 낙찰자는 땡잡았고. 근데 건물 지으면서, 야, 너거 그거 점유 안 하다, 그때. 저거는 공사를 했으니까. 건물 짓는다고 한 대치 지으면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너 점유 안 했잖아, 그거. 이제 판결에 가서 내가 가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가 답을 줍니다. 유치권 선임 안 한다,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이 나옵니다. 주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짜고 하는데 아주 이 점유를,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내 특박에서 뭐 7월 공사도 좀 들었다. 점유를 그냥 뭐 보름에 한 번씩 가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직원이 상주해야 돼, 상주. 안 그러면 세금에다 판매해갖고 정확한 계약서에서 하고 딱, 세금이 편하겠죠, 사실은. 편한데, 직원이 이런 건 돈이 크기 때문에 뭐 직원을 상주시켜야 돼. 예, 그냥 너는 일하지 말고 7억, 8억 발 때까지 꼭 딱 이거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그죠? 딱 주고 너는 그냥 먹고 사고. 그래, 나중에 소송할 때 보면 이랍니다. 그럼 2년 동안 점유 어떻게 했느냐? 따지겠죠, 판사가. 그러면은, 자, 전기료 2년치여 있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 2년치, 수도 2년치, 뭐, 신문구독료 2년치, 뭐, 다 나와야 돼. 그게 나와야 점유된 거지. 내가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켜봤습니다. 그건 점유는 안 됩니다. 직원이 상주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고 애초에 집행관은 현황조사에 지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은 그건 아예 깨진다 보면 됩니다.
거의 90% 내가 깨집니다. 내가 볼 때는. 판결 본번에. 자, 그 다음에 52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고 유치권도 신고했을 경우에 인도 명령을 하면은 보통 깨집니다. 임차인이 왜 깨지느냐? 자, 임차인은 왜 깨지냐 그러면요. 인도 명령 결정이 나오는데 깨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53번을 보면요. 5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53번에 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한다. 이 조항이 유치권 포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되면은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좀 불리해져요. 16에 146. 자기가 아무리 공사를 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은 불리해지더라. 자,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리치 거래, 이 상가가 경매됩니다. 안에 자기가 공사를 한 2억 했대요. 예. 식당인데 한 2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되고 2억을 주장합니다. 2억을 주장하는데 이 임차인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합니다. 유치권도 신고하고 배당 요구해요. 그럼 엇박자입니다. 배당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유치권을 신고하지 이렇게 1억 8,900이다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할 때 첨부서는 뭡니까? 배당 요구 첨부서죠. 요가 배당 요구하죠. 요 보면은 5조는 5조 원상 회복했다 이 말이죠. 자, 원상 회복하면은 우리 이성한 이게 변호사가 쓰는 거 보면요.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명시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깨집니다. 점유는 잘하는데 그만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또 서류라도 보기 힘든데 우리가 지가 법원에 또 배당 요구합니다. 네, 좀 배당 요구해 주소라고 신고해버리죠. 그럼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그걸 복사해가지고 인도명 신청할 때 첨부를 해비면은 첨부하면서 조금 법률적인 판례를 언급하면은 이렇게 반항이라는 사실이 있다. 요거는 유치권 포기한다. 뭐 이런 거죠. 조금 언급해비면 깨집니다. 그럼 이 신청하면은 보통 인도명 결정이 나와버려요. 네, 몇 분 봤어요. 몇 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때 요거 이 전세 계약서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줄쳐가지고 요 판례를 하나 깨주면은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요 유례비는 이제 보통 맞네. 그거 이제 인용이 내려줍니다. 그럼 쫓겨 나가야 돼요. 자, 봅니다. 54번.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라면 우리는 낙찰자는 기쁘다. 매우 기쁘다. 왜냐? 전세 계약서에 배당 요구 시 대부분 유치권 포기장이 한 장짜리거든요. 거의 다 한 장짜리입니다. 전세 계약서. 그거를 법원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다면 그런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인도 명령 결정받는 거는 쉬워요. 19에 7이 공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2억짜리는 인수가 되는데 인도 명령에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겠나 싶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스크린 골프장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12억짜리 6억짜리입니다. 6억짜리인데 여기 임차인을 보면은 임차인이 2억짜리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첨부서는 뭡니까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에 5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원상회복 조항이 있죠. 거기에 유치권 포기조항입니다. 인도명 신청할 때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해보면은 이 유치권요, 이거는 이제 유치권 여기 보면은 이제 유치권 5억 쪽 유치권 5억 4,800 이거는 거의 무시당한다. 알겠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임차인이 손해라. 낙찰자는 거꾸로 좋아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자, 56번 봅니다. 55번.
유치권 신고 내용은 누가 알고 있느냐? 자, 100억짜리가 18억짜리입니다. 그래, 수학시험 왔어요. 요거 좀 어떻게 좀 조치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경매 넣을 때 바늘 10만원 거 있죠? 36억 도록 한 거. 요거 전화하면 다 합니다. 딴 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14에 1406. 2014에 1406. 자, 유치권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치권을 찾겠는가? 109억짜리가 18억짜리가 수원 찾아왔어요. 낙찰 받겠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자, 유치권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찾겠어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6억, 하여튼, 엄청나게 유치권이, 7억 샀고, 온갖,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느냐? 여기에 물어보면 돼. 이게 죽을 맛이죠? 돈이 36억 6,600억 달락했는데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18억 떨어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전화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했더니, 내가 낙찰 받았겠더니, 20억 4천 정도 진성 유치권 대법원에 갔는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아씨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자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은행에다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르다. 정답은. 자, 56번. 56번은 똑같은 걸린 주택인데, 하나는 유치권 신고가 안 들어오고, 같은 조치인 거예요. 하나는 들어오고, 낙찰가는 유치권 신고 들어온 것이 1억 3천 쌉니다. 왜 싸느냐? 유치권이 골치 아프거든. 안 들어간다고. 위에 거는 편안하니까 막 들어옵니다. 세게 들어와요. 밑에 거는 유치권 생각 골치 아프니까 이제 금액이 떨어지는데, 밑에 것도 사실은 유치권 성립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배우면은 비슷한 걸린 주택 낙찰가가 1억 한 2,900 차이가 나더라. 아무래도 유치권이 들어오면은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들어올 사람도 아예 안 들어와요. 딴 데 가버리지. 그죠? 괜히 머리 아프다요. 배우면은 배운 만큼 낙찰가가 낮아진다. 이런 거 잡고. 자, 57번. 유치권을 성립하는 판결문 있는 공장임에도 낙찰자가 유치권을 깬 사례다. 경남은행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승소 판결했어요. 요것도 주로 보면 무변론 선고입니다. 주로 공사업체가 소유자한테 소송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안 나타나 잘 아니까 짜고 행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통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 넣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낙찰받은 일이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요거를 다시 소송합니다. 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경매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58번. 경매 후에 감정평가사가 실사를 하면서, 자, 유동화에서 넘어왔어요. MPL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로 안건 회계법인이다.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하면서, 이 실사를 합니다. 그게 경매가 되고, 쉽게 말하면, 1월 말날 경매됐어요. 감정평가사가 실사한다고 2월 5일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 2월 10일에 집행관에 갔어요. 그때는 2월 9일부터 이제, 유치권이 점유한 사람이 플랜카드 걸고 다 했어요. 2월 9일에는. 그래갖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유치권이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감정평가사가 2월 5일에 실사하면서 촬영한 동상 있죠. 그때 사진을 꺼냅니다. 동상하고 사진을. 판사가 보고, 그럼 집행관 올 때는 있었는데, 오기 전에, 5일 전에 감정평가사가 갈 때는 없었네, 이라고 이제 유치권이 선언한다. 최소 1월 말 이전에는 점유를 해야 돼. 원래는. 자,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자, 유치권 판결문. 승소, 패소 판결문은 법원에 가면은 정보에 판결서, 사본 신청, 인터넷 연락 두 군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2015년 1월 1일 이후 거는 이쪽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그렇죠. 이전 거는 여기 위에 칸에. 인터넷 열람은 2015년도 이후 거는 바로 아마 쉽게 아마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번호를 해야 돼. 뭐, 다, 산는 이런 거예요. 가합, 다. 나는 뭡니까? 고법, 다는 대법원, 가합은 일시 뭐 이런 거죠. 가단 사고 이런 거예요. 그런 번호를 알아야 나옵니다. 자, 60번.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 금액. 이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공제줍니까? 공제줍니다. 합의 쇼당 금액. 진성 유치권에 대해서 돈을 냈죠, 여러분들이. 치료 원가에 들어간다. 자, 그럴 때도 보통, 세무서에는 금액이 크면은 판결문을 요구합니다. 판결문. 소송 서로 해가지고 판결문 지급하라 하고 나 줬다. 이렇게 해야 좋아요. 세무서에서. 자, 61번. 상가의, 이제는 움직이는 거네, 한번 봅니다. 상가의 유치권이 신고됐다. 수서동에. 그죠? 로즈데일 빌딩 수서동에 유치권이 신고됐다. 그죠? 그게 성계인, 유동화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요청서가 제출됐다. 그럼 이런 거는 유동화회사 물어보면 잘 압니다. 걔들이. 이 보면은 유동화회사에서 물어보면은 이 법적 성립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사대금의 점유율 세 가지가 해야 되는데 요거는 경매 개시일은 2019년 12월 3일인데 집행관에 작성된 현황조사서에는 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 안 됩니다. 그냥 써놨네. 그죠? 이거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이게 하나 F&A 이런데 물어보면 아마 팩스가 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그런 거. 그 서류 좀 팩스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줍니다. 보통 보면 보고 연구를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유치권은 될 문제 있겠다 보이네. 자, 60번 상가의 유치권. 홍인동 지하입니다. 지하 1층에 절반 떨어진 상가가 있는데 임차인이 누수 공사 비용 1억 4,700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1억 포함이란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이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 4,600만원 유치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거는 유치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 한 4,600하고 전세 1억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했는데 그거는 전세는 빼비면 한 4,600. 4,600도 건물의 가치 증가 아닌 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됩니다. 보통은 여러 스크린 골프장 3억 투자했다, 갈비집 2억 투자했다 이런 거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업 목적은 안 됩니다. 건물의 가치 증가, 완전 가치 증가가 돼야 됩니다. 자, 63번. 인천의 옹진군의 숙박시설이 23억에 8억에 떨어졌는데 유치권자 명성 우드가 1억 6천 주고 신고해서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그럼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죠. 그죠? 벌써 채권자가 미리 다 받아놨어. 그럼 이런 거는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1년, 2년 걸려갖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놨으니까 이건 신경 쓸 것을 받으면 된다. 64번. 경기도 고양시의 가수어인데 토지만 매각하는데 유치권 신고가 2억이 들어왔다. 점유는 미상이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유리하다. 랍니다. 상을 보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별 유치권에 신경 안 써도 되겠나 싶다. 내가 볼 때는. 자, 65번. 유치권 신고가 10억이 신고 중이다. 새마을 금고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장이이동 새마을금고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은 왜 안 되는지 보통 금융기관에서요 유치권 배제 신고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의 90%는 우리가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이긴다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들어간 거는 제가 여신관리부 있을 때는 패스 다 넣어줬습니다. 낙찰 받아라. 고가 낙찰 받아라. 그죠? 주의하면 낙찰 받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연락해보면은 잘 협조해줄 겁니다. 자, 66번. 공장의 김해시 공장인데 유동화회사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 중이더라.
그래서 판결문 없네, 그죠? 중간에 뭐 판결문 없네. 유치권 존재하는 판결문이 있다. 이게 공장을 겸해놓으면 유치권이 뭐 몇 억씩 들어오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소송합니다. 유치권 부존재 항의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그거를 탁 법원에 제출해주고 그래 경멸해야 잘 낙찰이 되거든. 안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 받아가지고 소송하고 뭐 1, 2, 3년 걸리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찰가도 막 부르르 떨어지고 거기는 오히려 그만 유동화에서 서로 다 가지고 대출 서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경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겼다 그죠? 자 67번 온비드 공매에 유치권 신고 내역은 어디 있는가? 자 남양주에 주택이 있는데 유치권 신고가 이렇게 저는 찾아놨는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찾느냐 유치권. 자 봅니다. 자, 이게 2021-08038에 00.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을 내세요. 자, 남양주에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대지 건물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7억인데 지금 5억 얼마에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자, 요런 거 하고, 유치권 신고된 거 하고, 뭐 써놨죠? 4억 6천을 짜고 뭐 6% 샀고 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재산 명세 요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죠. 보통 우리 구독션 갑니다. 보통 공매를 보면은 공매 해가지고 구독션에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이 자 공매 검색을 눌려서 구독션에 가서 옥션으로 자꾸 써도 구독션에 입이 자 여기 가서 이제 눌립니다. 이거 안 뭡니까, 이거? 어? 이거 뭐야? 뭐, 신기한 거지. 자, 다시요. 요거를 컨트롤 C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해서 검색하니까 뭐 나왔다. 자, 봅니다. 자, 검색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인데 남양주시에 유치권 나왔습니다. 유치권 금액도 뭐 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고 지금 보니까 2월 7일날 2월 9일이면은 언제고? 다음 주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자, 이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리죠? 누려봅니다. 지금 보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남양주 시청에서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지고 보니까 압류가 돼서 있다. 그래서 3번 떨어졌단 말이죠. 3번 떨어져가지고 지금, 네 번째인데,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응찰하라. 입찰을 해라. 합니다. 자, 얼마냐? 5억 3,400에 싸게 주겠다. 그런 얘기요. 7억 400짜리인데, 요들이 2억 3천을 더 빼주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남양주. 남양주가 서울서 그렇게 멀지 않죠? 또 콘하고 잘 생겼습니다. 내가 보니까. 강도 앞에 뭐 강인가 하천도 하나 있고 하천 앞에 이 집이다 그죠? 여기 집이 공매가 진행 중인데 자 이리 쭉 봅니다 그죠? 쭉 보니까 단독주택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다락방 등 확인하세요 해놨고 아이고 유치권 신고했다. 점유자는 없고 빚은 많고 자 점유자가 없다 이러면은 이 전입자가 없으면은 이거 신경 쓸 거 없죠? 사실 없습니다. 이제 유치권만 지금 잘하면 됩니다. 그 유치권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유치권 내용이.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게는?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 거나 뭐? 이거 어디 가야 됩니까? 유치권 내용 알라하면. 요거는 알았는데, 요거는 알겠는데, 금액이나 뭐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 갑니까? 온비더. 자, 온비더 가세요. 자, 온비드 가면 요 화면이 오겠죠? 요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쭉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입찰이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도 없어요. 유치권 신고서가. 없고, 중간에 보면요. 이 공고 수령에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중간에. 수정전은 아무것도 없는데, 유상에 작년 12월 달에 신고된 유치권자에 하면은 있죠, 뭐, 4억 6천만. 이자도 돌아. 2011년도부터 6%. 그 다음 날부터 다급할 때까지 20%가 들어. 그럼 뭐, 금액이 꽤 되잖아요, 지금.
이자 합치면은 뭐 한 6, 7억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자까지 내놔라. 양입니다. 이자까지. 한 4억 6천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내놔라. 자, 그런데 우리 재산 명시는 요 온비대 가서 재산 명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 명시 이거 어디 있습니까? 감정평가 쓰여 있고 우리 압류재산은 중요한 게 재산 명시죠. 재산 명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그런 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 잘 보세요. 공고 수정 내용 바로 위에 보면은 이거 뭐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 누려가 보고 있어요. 요거 안 누렸죠? 이거 안 누렸죠? 자, 누려보세요. 압류 정보 누리니까 뭐 빚이 많다 그런 것만 짜들여 놓고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유치권 요거 넣었어요. 유치권. 자, 요까지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개 더 누르면 됩니다. 키는 여기입니다. 요거. 입찰 정보. 자, 입찰 정보에 눌러보면은 이 뭐 나와 있죠? 아시겠어요? 입찰 정보에. 자, 요거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명시해서 인쇄 눌리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정확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보니까 대지 건물도 건물이 한 100평, 이렇게 한 70평 정도 땅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이라면서 나오죠. 남양주시에 뭐 주민센터에는 전입자가 없습니다. 이거죠. 없고 점유가 중요한데 이해관계 부재로 대면하지 못했고 뭐 잘 모르겠다 해놨어요. 에베에서 나왔죠, 그죠? 없다, 뭐 잘 모르겠다 해놔놨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채권 이거 신고 내용이 그 다음 뒤에 뭐 설정이 얼마고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요거 잡으세요. 요거 알겠어요? 꼭 눌리면 뒤에 티 나와요. 그럼 임차인은 아예 없으면 그렇고 설정 뭐 짜다리 17억씩 뭐 내놔라고 35억 갔다 뭐 빚이 뭐 엄청 많네. 그럼 요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유치권만 따지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점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참 어려워요. 자, 다시 요 파란 거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이게 요, 자, 다시 온비드 가서 어디 나왔습니까? 이는 자, 최근 본 묶음 봅니다. 자, 온비드 가서 요게 수정상에 잘 보셔야 되게. 알겠어요? 이게 구독실 아까 연결 안 됐어요. 내가 보기 구독 연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찰 정보에 만약에 며칠 전에 들어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요 따져갖고 인쇄서 눌리고 요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요거 하나 더 누르세요. 요거 눌려가지고 보면은 이까지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임차가 점유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니 점유 안 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거 잠깐. 그럼 갈 때마다 사진 찍어야 되겠죠. 동상을 찍고 막 앞으로 뒤로 찍어가지고 막 창문을 닫으시면 열어가지고 조금 깨가지고 안 그러면 뭐 저기 뭐고 줄에 있대 그죠? 위에 신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따지보고 물어보고 동상 물어보고 누가 삽니까 뭐 해가지고 문이 열리는지 자는지 보고 하여튼 이제 싸움할 준비해야 되겠죠. 아까 사업을 마음 크잖아 그게 이자까지 내놓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 되겠다.